드디어 소련군의 베를린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1941년 독일군의 공격을 받은 이후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입었던 소련, 이제 그 안갚음을 해줄 시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소련군은 베를린 동부와 북부, 남부 방향으로 3개 전선군 총 250여만 명의 병력으로 독일군을 몰아붙이게 되었고, 이제 적의 심장부나 다름없는 베를린 제국국회 의사당 앞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1941년 보낼 놈 다 보내고 고분고분한 사람만 살아남은 살벌하게 평화롭던 스탈린 시절의 소비에트. 11 тонн с квадратного метра. Так это же всесвітній рекорд, а? 생산력 초과 목표 달성으로 인민 영웅으로 등극한 우리의 철강 노동자 알렉세이 이바노프 동무. 알렉세이는 마냥 행복합니다. 모든 소비에트 인민들의 영웅 칭호를 받는 건 물론, И что в первых рядах моего поколения идут люди, подобные Алексею Иванову. 제철소를 견학온 초등 여교사 나타샤와 공산주의스럽게 눈이 받고 공산주의스러운 데이트도 나눌 수 있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순진한 철광 노동자 알렉세이, 일개 노동자인 내가 감히 여교사를 사랑해도 될까요? 어쨌든 인민 영웅이 된 알렉세이는 송구스럽게도 스탈린의 초청을 받게 되었죠. 때마침 소박하게 나무를 일구고 있던 스탈린, 새색시 마냥 부끄러워 몸을 숨기는 알렉세이. 최고 존엄은 이 순박하고 용기 없는 노안 청년에게 너그러운 덕담을 건네줍니다. 그 이후 스탈린을 만나 공산주의 자신감이 넘친 알렉세이는 여교사 나타샤와 공산주의스러운 사랑에 빠지게 되었죠. 하지만 이들의 사랑은 그리 길게 가지 못했습니다. 1941년 6월 22일 드디어 소련은 나치 독일의 침공을 받으면서 장장 4년간의 참혹했던 독소 전쟁을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북부와 중부, 남부로 나뉘어 세 갈래로 소련을 침공했던 독일군, 파죽지세로 소련군을 격파하며 러시아 영토 안으로 진격해 들어왔고, 그 목표는 각각 레닌그라드와 키예프, 그리고 모스크바였습니다. 개전 3-4개월 만에 모스크바 점령을 원했던 히틀러. 나치 독일에 맞서 의연함을 유지하는 최고 존엄, 적이 모스크바 바로 코앞까지 왔음에도 가장 중요한 행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11월 7일까지 모든 작전을 끝내길 원하고 있었던 독일 중부 집단군. 공교롭게도 이날은 11월 7일 볼셰비키 10월 혁명 기념일이었죠.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스탈린은 혁명 기념 열병식을 강행합니다. 독일 공군 위협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열병식은 병사들 사기 진작에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죠. 파죽지세 진격에 모스크바 함락을 눈앞에 둔 히틀러, 마치 세상이 자기 것만 같았던 시간이었습니다. Москва! Унок Германии! Сихай! С коммунизмом будет раз и навсегда покончено! Эти рабы получат крепких немецких хозяев! 노예가 될 소련인 포로들 사이에는 불행히도 알렉세이의 그녀 나타샤가 포함되어 있었죠. 계속되는 승전 소식에 기고만장해진 히틀러. 하지만 모든 소식이 마냥 즐거운 건 아니었습니다. Надо думать, русские дешево не отдадут Москвы. 예, 모스크바는 아주 처절하게 악착같이 버티고 있었고,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던 독일군은 좀처럼 모스크바에 진입할 수가 없었죠. 게다가 이 시기 서서히 동장군이 독일군을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Москва при последнем издыхании! Немедленно 1000 самолетов! 하지만 항공기는 고사하고 단 한 명의 독일 병사도 모스크바 문턱을 넘을 수가 없었죠. 결국 그해 12월 폰 보크와 구데리아는 모스크바에서 퇴각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Браухич! Вы ничтожество! Я сделал из вас фельдмаршала не для того, чтобы вы проиграли мне так отлично начатую войну! 모스크바 철수를 허가한 육군 총사령관 발터 폰 브라우히치. 결국 총사령관 자리에서 경질되고 그 자리는 히틀러가 직접 맡게 됩니다. Я научу вас как следует воевать! Я возглавлю армию! 총통이자 육군 총사령관이 된 히틀러. 북도 치고 장구도 치는 전략을 선택한 히틀러는 새로운 공격 목표를 정하게 되었죠. Покончить со Сталином в Сталинграде! Я разорву ее пополам на Волге! Я задушу Москву! 예, 카카스 유전지대 장악을 위해 먼저 수중에 넣어야 했던 스탈린의 이름을 딴 도시 스탈린그라드를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1942년 8월 드디어 시작된 스탈린그라드 공세. 하지만
다들 잘 아시다시피 독일군은 스탈린그라드에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패배를 당하고 말았고 독소전의 무게중심은 소련군에게 완전히 기울어지게 되었죠. А вы помните слова Сталина? Будет на нашей улице праздник. Вот он и пришел. Сегодня соединились Донской и Сталинградской фронты. И немцы попали в гигантские клещи. 그리고 우리의 철강 인민영웅 알렉세이도 사랑하는 나타샤를 구하기 위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Вот это вот наш дом. Вот это. 폐허가 된 고향에 다시 돌아온 알렉세이. 사랑도 잃고 가족도 잃고 Мама моя старушка, что с тобой стало? 넘쳐 흐르는 분노에 다시 공산주의스러운 결의를 하게 됩니다. Ты слышал, немец, что я тебе сказал? Один прах от твоего Берлина остался. 그 이후 독일에 대한 소련군의 본격적인 역공세가 시작되었죠. 그런데 영화에서는 44년까지 스탈린의 삽질은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감독이 굴라크에 가고 싶으면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마는 어쨌든 몇 년 건너뛰고 1944년 6월 소련군은 오버로드 작전과 함께 역사상 최대 작전인 바그라티온 작전을 개시합니다. 동부에서는 소련군, 서부에서는 서방연합군. 이 시기 독일은 아주 천천히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리고 1945년 2월 연합국 수뇌부들 간의 정모 행사가 개최됩니다. 바로 얄타 회담이었죠. 베를린을 연합군보다 먼저 점령하고 싶었던 스탈린, 아주 거침없는 카리스마와 언변으로 서구 지도자들을 설득하면서 베를린 분양권을 얻어냅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었죠. Можете рассчитывать на помощь советских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против Японии. 예, 나치 독일을 제압하고 3개월 후에 만주주둔 일본군을 공격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Кто будет брать Берлин? Мы или союзники? Мы, товарищ Сталин. Мы? 이 전쟁 종결에 상징적 의미가 있었던 베를린 점령, 게다가 더 이상의 피해를 입고 싶지 않았던 영미연합군. Последний удар по Германии подготовить к 16 апреля. 연합군 간 모든 조건과 계산이 죽이 맞아서 소련군은 베를린 공격을 담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Готовьтесь, товарищи, к последнему сражению. Пора кончать войну. 기오르기 추코프의 제1벨로루시 전선군, 이반 코네프의 제1우크라이나 전선군, 마지막으로 로코소프스키의 제2벨로루시 전선군. 투입된 병력은 3개 전선군 무려 250여만 명, 전차 6천여 대, 항공기 7,500여 대, 야포는 4만여 문. 이걸 무슨 수로 감당해? Мы идем на Берлин со знаменем победы, которое несем от Сталинграда. С нами товарищ Сталин! 4월 16일 드디어 베를린을 향한 소련군의 진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서부전선의 병력을 빼놓았던 히틀러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죠. Русские прорвались на правом фланге 101-го армейского корпуса. Русские прорвались на участке 303-й пехотной дивизии Мальчонок. 어찌 들려오는 소식마다 죄다 암울한 내용들. Фолькстурм! Фолькстурм! На защиту Берлина! Русские никогда не возьмут Берлина! В Берлину войска, сражающиеся на Эльбе! 썩어도 준치라고 독일군의 방어는 여전히 견고했습니다. 소련군의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한 하이미치 장군, 3겹의 방어선을 이용해 조급해진 주코프의 제1벨로루시 전선군을 아주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있었죠. Взять нам этих проклятых Зелеловских высот. 3만 이상의 소련군에게 피해를 입힌 독일군. 하지만 역시나 그때뿐이었습니다. 4월 23일 막강한 화력과 병력을 아낌없이 쏟아부은 주코프는 가까스로 젤로고지를 돌파하고야 말았죠. Положение тревожно. Русские прорвали нашу оборону у Зеловских высот. 그제서야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알게 된 히틀러. Берлину не угрожает опасность. Сделанное мной распоряжение и новое оружие изменяют обстановку. 하지만 이미 히틀러는 모든 이성적 판단을 상실한 상태, 이미 존재하지도 않은 부대가 베를린을 지켜줄 것이라 믿고 있었죠. Нам на помощь идут новые силы. Большевистское наступление должно быть разбито и будет разбито Берлин. 게다가 이런 막장 상황에 슬그머니 독일 총통 자리를 노리고 있던 뚱땡이 괴링. Ему верховная власть. Чтобы этот вонючий Боров руководил Германией. 4월 25일 드디어 제1벨로루시 전선군과 제1우크라이나 전선군이 합류하면서 이제 베를린은 소련군에게 완전히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믿었던 힘너마저 항복 협상의 간을 보면서 자기 살 궁리를 하고 있었죠. Которого я сделал человек. Это конец.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일까요? 오랫동안 곁을 지켜주었던 에바 브라운에게 청혼을 하는 히틀러. 그 시각 소련군은 베를린 지하철에 진입하고 있었죠. Метро! Пустите метро! Воду шпрее! Закатите метро! Пустите метро! Воду шпрее! 예, 그건 한마디로 비극이었습니다. 소련군 침투를 막는답시고 지하철 터널을 폭파시킨 독일군 지휘부 덕분에 베를린 지하철이 침수되면서 수많은 부상자와 노약자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죠. 정작 소련군은 1개 소대 정도 병력만 잃었을 뿐 그 와중에 팔자 좋게 장가가는 히틀러. 성질머리 학원 그리고 Я принял решение покинуть. 소련군에게 굴욕을 당하느니 스스로 최후를 맞이할 것을 선택한 것이었죠. 4월 30일 히틀러 부부의 최후의 만찬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독일군의 의미 없는 저항으로 인해 베를린 시가전은 계속 진행 중이었고 소련군은 마침내 베를린 최후의 목표지를 발견합니다. Вот он, Рейхстаг. От имени Родины я вручаю это знамя вам. 적의 심장부나 다름없는 제국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은 70일 기갑 척탄 사단 중 고작 1개 소대만이 방어하고 있었죠. 보기엔 소련군의 일방적인 소탕 작전처럼 보이긴 하지만 독일군 1개 소대 수비 병력은 무려 12시간이나 제국 국회의사당을 방어해냈죠. 하지만 이미 전쟁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5월 1일 마침내 제국 의사당이 함락되면서 베를린 전역은 거의 소련군 수중에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실제 교전은 다음날 2일이 되어서야 종료가 됐죠. 승리의 기쁨에 신나게 테트리스 댄스를 추는 병사들. Они вон войну кончили, домой поедут. А мы с тобой безработные. 뭐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갑자기 베를린 상공에 나타난 비행기. 예, 뜬금없이 스탈린이 무슨 예수님 마냥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스탈린의 용안에 감동을 받아 무더기로 몰려드는 병사들. 이 친구들은 그렇다 치고 얘네들은 왜 몰려오는 거야? 게다가 전공 치하에 주코프만 살짝 따돌려주는 센스까지. 어쨌든 알렉세이와 나타샤는 기적적으로 제외를 하고 스탈린의 덕담까지 받았다는 이야기. 이미 짐작하셨다시피 이 영화는 1949년 스탈린의 70번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스탈린에 의한 스탈린을 위해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감독 역시 스탈린이 매우 총애했던 미하일 치아우렐리 감독을 직접 선택하기도 했는데 스탈린의 과오로 인해 소련군이 겪었던 모든 삽질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 죄다 덮어버리고 유리했던 전황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수밖에 없었죠. 특히나 이야기 중심이 되는 베를린 공방전 장면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주코프나 코네프, 로코스프스키 등 일선 지휘관들의 행보는 전혀 보여지지 않습니다. 스탈린이 혼자서 모든 공세를 총지휘하고 휘하 장성들은 꼭두각시 마냥 시키는 대로 했더니 전쟁을 이기더라 라는 스탈린 중심의 무용담처럼 이야기가 진행되어 버리죠. 만여 명의 엑스트라를 베를린에서 소환하는가 하면 지하철 침수 장면에서는 아예 지역 주민들까지 동원하고 1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베를린 도시 축소 모형까지 제작한 데다가 전후 미처 복구되지 않은 폐허가 된 도시에서 직접 촬영했으니 카이 스탈린 시대가 아니라면 시도도 해보지 못할 정도의 거대한 스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를린 전투 장면에서는 5개 사단과 전차, 포병대대, 군용기 190여 대까지 동원하고 심지어 노획한 독일 전차 수십 대를 그대로 투입했으니 정말 잉여 전쟁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한 영화이기도 하죠. 마치 북도 치고 장구도 치면서 독서전을 홀로 승리로 이끌고 이 최고 존엄의 카리스마에 서방 연합국들도 감동의 도가니에 빠졌다는 가슴 웅장한 설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를린 시가전이 끝나고 스탈린이 마치 산신령 마냥 하늘에서 강림하는 장면은 말 그대로 스탈린 정권 신격화의 궁극을 보여주고 있죠. 덕분에 스탈린 사후 흐루쇼프의 탈스탈린 정책이 시작되면서 이 영화는 동구권에서 수십 년간 상영 금지가 되기도 했다는데 물론 프로파간다 목적 외에 또 다른 의미를 찾는다면 사회주의답게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아낌없이 쏟아부으면서 베를린 시가전 장면을 당시 기준으로 현장감 있게 재현했다는 것, 그리고 훗날 동일한 소재의 모든 영화에 직간접적이나마 모티브를 제공해주기도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독소전쟁 시작부터 마지막 베를린 공방전까지 오로지 스탈린을 위해 제작된 프로파간다 영화의 끝판왕 베를린 함락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흥미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